예,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저 사회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재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방세를 조정을 하면서 그게 이제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해서 네. 그거에 대한 그 교부율 조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해서 그 보전을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교 무상교육을 지금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죠. 원래 계획은 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19년도로 조금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 중입니다. 예. 그러면 그 관련된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20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도 저희 부는 교부금 교부율을 조금 더 인상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누리과정과 같은 불안정한 또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의 부담을 전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교부율을 조금 더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19년도에 부분적으로 도입을 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19년도에 도입할 경우에 이제 이게 법안도 통과되고 해야 해서 19년 2학기 때부터 단계적으로 뭐 이제 1학년부터 시작하냐 3학년부터 시작하냐 학년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3학년 2학기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시한다고 하면은 한 3,300억, 3,500억 그 정도의 예산이 내년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지방세 조정에 따른 그 교부율 조정하고 좀 비슷한 정도의 수치가 되길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렇죠. 내년 필요한 예산이요? 예. 그 교육재정 교부금 조정을 할 경우에 예. 교부율로 따지면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돼 있지는 않죠. 이제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 보전분만큼 인상한다는 것은 이제 기재부하고도 좀 논의가 됐고요. 이제 그러니까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년에 그 유아교육 특별회계도 내년까지 그 운영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에 그 3년 한시로 예. 되어 그러면 그 특별회계가 종료가 되면 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지금 설계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19년도에 특별회계가 종료될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도 특별회계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 국고 부담을 이제 관련 부처로 좀 분담을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고요. 그것은 지금 이제 기재부하고 또 시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이제 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교육재정 그 교부금에 미치는 또 영향도 있겠네요. 예, 다 연동이 예,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정리를 하면 합의된 것은 지방세 조정에 의한 교부율 조정은 정리가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유아교육 특별회계의 종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에 따른 교부율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바 없다. 예,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이다. 예. 그거에 대해서 그 교육 당국의 희망은 아무래도 교부율을 좀 조정을 통해서 교육 재정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거겠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교 무상 교육이 국가가 그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 고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이 완성이 된다면 실제로 국가의 교육 책임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 책임성에 따른 재정적 책무도 저는 더 커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좀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정 당국과의 논의도 좀 그 적극적으로 충분히 해야지만 또 이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기재부 차관님 혹시 재정당국의 의견 어떠신가요? 예, 사실은 아직 그 정부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의됐거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것은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 말씀드리면은 재정 분권에 따른 감소분 보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 과제 이런 소요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지방 소비세 4% 포인트 이제 인상에 따른 감소분은 우선 보전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지방교육 재정과 국가 재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감안해야 될 점이 있을 겁니다. 지방교육 재정의 중단기 소요하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같이 한번 교육부와 또 관계부처와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저는 좀 구조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근본적인 교육재정과 교육재정 사용처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 논의는 어찌됐든 이제 내년에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종료가 되고 어찌됐든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상으로는 단기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좀 충분하게 나누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보통교육, 지방교육 재정 소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 문제라든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문제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또 전반적인 재정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차피 국가가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니까요.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음으로는 문체부 장관께 주겠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입니다. 이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콘텐츠 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저는 총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러저러한 산업적 혁신이나 ICT 산업에서 크게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을 제외하고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콘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 플랫폼, 이게 CNDP. 근데 이제 이런 이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 있는 게 뭘까를 따져보면 역시 콘텐츠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 콘텐츠 산업의 매출 규모로 보면 11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반도체 산업 정도의 아마 규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 콘텐츠 산업에서 부분보로 보면 출판이 20조 정도 되고 게임이 12조, 영화 한 6조 정도 되고 방송이 한 18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통계를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보면 벌써 작년보다도 훨씬 더 성과가 또 뛰어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결위 이러저러한 종합정책질이나 경제 분야 질의에서도 경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위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콘텐츠 산업은 사실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맞죠? 통계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콘텐츠 산업의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의 VFX 기술 이런 것들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고요. 시각 효과 같은 것들 또 게임도 콘텐츠 전체 매출의 57%가 게임이 차지할 정도로 게임도 굉장히 산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몇 해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콘텐츠 쪽의 가능성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고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청년 종사자나 고용 유발 기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종사자의 비중 같은 경우는 30.6%. 그래 타업종 대비 한 2배 이상이 되고요.
고용 유발 개수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10억 명 매출당 이제 고용 유발 개수로 따지면 콘텐츠 산업은 12.1명, 반도체는 3명, 자동차는 6.8명입니다. 그만큼 이 콘텐츠 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군다나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는 무엇보다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콘텐츠 산업은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를 거는 회사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본금 10억 미만, 종업원 10인 미만, 매출액 10억 미만. 그러니까 좀 영세한 콘텐츠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이 전체 중에 한 92% 정도가 됩니다. 영세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영세한 기업에 뭔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 그 성장에 따라서 고용 유발 효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세한 기업에 특별히 그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 어떤 그 구상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영세 기업들 10인 미만의 자본금 10억 미만의 작은 기업들이 우선은 작업 공간과 관련된 어려움, 또 고가의 장비에 대한 어려움, 또 재원 지원 규모 이런 것들이 작은 거에 따른 어려움, 또 하이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겪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 공간 같은 것들을 저렴한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고가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가, 또는 뭐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완성 보증이라든가 또 투용자 기반 환경 이런 것들 조성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나 관련 제도는 잘 정비가 돼 있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네. 예. 그러면 관련된 예산 뭐 증액을 해야 될 분야가 없습니까? 뭐 지금 특히 자금 부족이라든가 이런 투용자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국회 지적 같은 것들이 많아서 리스크가 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게 이게 이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되는데 이게 이 위험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뭐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스타트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콘텐츠 산업의 문제만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좀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콘텐츠 산업 현황을 보면 실제로 사업체 수로는 한 3분의 2 정도가 지역에 있고 종사자 수 거의 한 과반 정도가 지역에 있는데 실제로는 매출액은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과 지역의 좀 불균형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역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뭔가 수도권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뭔가 특화된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그 혹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뭐 지역 콘텐츠 코리아 랩 이런 것 등을 지역의 그 창제작의 창업 거점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기업 육성 센터 뭐 이런 것 등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만 갖고는 역시 그 이 수도권과 지역의 콘텐츠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 이제 콘텐츠 산업이 이제 VR이라든지 AR, 뭐 인공지능 등등 다양한 그 새로운 이제 기술들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이 막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R&D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아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정책금융 모태펀드를 활용한 이 지원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절실해 보이는데요. 이 관련해서 그 혹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아니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좀 증액을 좀 했나요? 제대로 증액을 그 기대만큼 하지 못했고요. 국가 R&D 예산 대비 뭐 3%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서요. 0.3%가 안 되는 수준이라서요. 이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가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그 문화기술 R&D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네요. 그 최근 3년간 정부 지원금 10억 원당 특허는 5.3건. 그래서 다른 R&D보다
한 2배 정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업화는 3.9건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다. 이렇게 좀 조사가 된 게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 그만큼 이 문화기술 R&D라는 게 상당히 큰 그 산업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혹시 기재부 차관님 그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예, 그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콘텐츠 산업 관련 쪽은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 투자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 금년도 예산이 한 7,100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 예산 규모는 한 8,300억 규모로 한 15% 이상, 16% 대폭 늘렸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이 콘텐츠 관련 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그 콘텐츠 코리아 랩도 내년엔 5개를 더 확충해서 또 확대해 나가기로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 모태펀드 말씀하셨는데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미풍당당 그 코리아 펀드입니다. 그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540억 예산이었던 게 내년에는 750억으로 200억 이상 저희는 나름대로 대폭 좀 확대를 했습니다. R&D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그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R&D 예산 전체가 이제 그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관련 그 프로젝트도 개발하고 그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한번 그걸 늘려가는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뭐 더 필요하신 사안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그 예산 소위 때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게임 산업이 갖는 의미를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산업은 우리가 이제 AR, VR이라고 얘기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이라든지 요즘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은 다양한 플랫폼에 다양하게 새로운 기술들을 흡수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서 어제 제가 복지부 장관한테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제보건기구에서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체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또 객관적 연구가 또 선행돼야 하고요. 저희 부는 이 게임 이용 장애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해외 연구진하고 같이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관련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8억 5천 정도. 네. 예. 근데 실제로 그 콘텐츠 산업에서 그러니까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57%.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AR, VR 기술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이라든지 드론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콘텐츠 산업이 해야 될 역할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에 대해서 R&D나 이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콘텐츠 산업에 관련 그 테크놀로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제적인 논의를 하신다는 이제 반가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 국무조정실장님 오늘 이제 처음 이 자리에 오셨으니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그 게임을 그 질병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그런 의견과 이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문체부의 견해가 물론 다른 각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게임 이용자 및 일반 시민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문체부와 복지부 상호간의 무슨 공동 연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게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 자체가 게임 산업을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좀 곤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이 두 부처와 함께 그 공동 연구 작업을 좀 진행해 주실 걸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원석 의원님이십니다.